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연 우리 전라남도에 7년 동안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미술 뭐가 있을까 솔직히 그런 고민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그 말씀 드리면서 참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에 많은 변화를 주었구나 그런 그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드리면서 보니까 좀 몇 가지 좀 성과라는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내세울만한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관계들이 많이 개선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세대 간에 서로 이렇게 교류가 없었던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활동하면서 나이가 드신 분은 드신 분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거고 마찬가지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지 않나 하는 부분 하나가 있었고 다들 열매 단계를 거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통해서 어떤 그 소득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게 주민들에게 이제 어떤 그 수익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또 공동체 사업, 마을 단계 이후에 또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우리 꿈꾸는 터전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른들이 제발 좀 요양원 부르지 말아줘. 네. 근데 저도 우리 마을에 들어가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요, 그 자식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언제 나를 요양원에 보낼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우리 경북도민 돌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요양보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돌보는데 굳이 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재정 지원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돌봄 사업들을 한다면 우리 그 행정 지역에서 특히 그 요양보 그 수가들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한다면 아까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수입이 없어서 떠나는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젊은이들한테도 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고요. 또 하나 좀 이제 제가 이건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 씨앗 단계, 새싹 단계를 하시는 우리 공동체한테 좀 그 여러분들이 좀 바라는 이야기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4시 29분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저희가 4시 30분에 마치는 걸로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시간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고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5시까지 좀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5시까지 해서 우리 토론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좀 더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5시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서로 또 그 뭐 영상이나 아니면 오늘 토론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지만 또 개인적으로 서로 정보 교환하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서로 좀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저기 우리 주공마을에서 지금 그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주공마을에 대해서 좀 그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좀 있었나요? 혹시? 부럽고 곡성이 마을교육 공동체, 미래교육재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선진지 답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그 장본인을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아니 이제 마을 공동체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제 끌어안게 되는 이런 과정에 하나의 좀 표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주도 그 곡성의 이런 스타일을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차원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대표님의 어떤 대표님을 비롯해서 마을 활동가 몇 명의 이런 건 아니고 사실 농민 활동을 통해서 뭔가 어떤 탄탄한 조직력 이런 활동과 이 체계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기반 어쨌든 마을 공동체 활동 이전에 잘 되는 공동체는 신앙촌 같은 종교적으로 뭉치거나 아니면 농민단체 같은 이런 어떤 특수 목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기저가 있던데 곡성은 어떻게 해서 마을 공동체와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까지 다 이렇게 좀 세 마리 도끼를 갖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이제 농민회가 정신이에요. 보면 농민회에서 농민회가 작은 학교 살리려고 해서 거의 진짜 생태학 되려고 하는 걸 농사무소나 도청에 와서 탐방농사해서 잡아내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농민회 활동가들은 다 빠졌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마을 활동에 대한 열정을 내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지나는 일들이잖아요. 마을 활동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다 빠진 건 아니고 다시 들어와서 채워놨던 것은 학부모님들과 교육자들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교육 예술가들 이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여기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활동가 구성원들의 수당에 대한 문제였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 고민을 했어요. 다들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나와서 뭔가 마을 학교를 하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자 한다는 건 그나마 좀 배부른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의 얘기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고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고민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활동들을 통해서 물론 공모사업에서 거기서 인건비를 받아내는 건 거의 없죠. 근데 우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먹거리를 그러니까 인건비를 어느 정도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로 부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해서 했던 것이 돌봄 부분인 거죠. 방과후. 방과후를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밖 방과후로 해서 군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데 주공면은 저희가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방과후를 다 가져와요. 그래서 초등학교 방과후,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로체험 방과후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 학교당 40~50만 원 정도씩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한 분당 그래도 9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방과후 수입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는 아니지만 그게 수입도 되면서 활동도 되는 거죠. 방과후가 예전에 그냥 종이접기하고 뭐 했고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우리는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가지고 방과후로 만나면 좋겠는가, 우리 지역의 문화, 교육, 생활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하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탄탄해졌고 주민자치 사업들이 또 8개 프로그램들이 진행하니까 그 프로그램 강사님들도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기반을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곡성군에 있는 모든 마을학교들이 마을학교 참여자들이 강사비 갖고 뭐 얼마를 할 수는 없다. 한 달에 20만 원 못 가져가시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계속 이야기해서 확장해냈던 게 지역화 교육과정인 거죠. 학교 정규 수업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수업에 대한 수당을 재단에서 내놓으세요 하면서 이제 협력을 한 거고, 재단하고는 올해까지는 재단에서 직접 사업이에요. 근데 재단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게 재단은 플랫폼 역할만 하겠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이 사업을 가져가라.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전체 핸들링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고요. 저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또 우리 우리 박진숙 대표님께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의견 들어보실 일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네, 박준수 대표님 하는 곳에 다녀오기도 했고, 그 이후로 고민도 했고, 또 우리가 교육도 받아보고 하고, 또 도시와 농업촌과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여건이 뭐 도시를 예를 들자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회적 경제라든가 아니면 경제 단위로 봤을 때 경쟁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단체들 사이에 우리는 공동체인 거죠. 공동체 법규상에 정확하게 수입이 되는 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는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지키는 단계,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보시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모든 공동체 단체들의 어떤 기준점을 마을 공동체가 하고 있는 회계로 기준점을 가져가는 그런 좋은 결과는 났어요. 이 단계가 지나면 조금 더 이렇게 효용적인 그런 시선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것들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목표적인 전체적인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막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은 수용하고 물러나주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때부터 19년이고 지금 23년이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의 결정자가 굉장히 네가 내려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실현을 시킨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성 친화도 시작했다고 또 다시 이거 화두화되고 있는 그런 문화의 풍토를 쭉 바라봐줘야 되는데 우리 박진숙 대표님이 목포라는 시 아니면 이런 소도시의 상황에서 이런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이런 방향이면 좋겠어 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아니면은 마을기업 형태로 이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오해들은 어디든 생겨나는데 저도 이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해서 몇 군데 강의를 가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언어적인 경계가 없어요. 협동조합이다 하면은 마을이다 기업이다 하면은 저 사람들 자기들 일속 차리려고 모인 사람들이야 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역 내에서. 근데 우리 같이 작은 지역에서는 그 경계가 강하지는 않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쟤네 기업인데 와가지고 마을 공동체라고 가면만 쓰고 실제 일속 챙겨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일반 협동조합이나 다른 건 없어요. 같은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을 안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조합원들이 구성원들이 자기가 한 만큼에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아직 우리 사회가 서로 이렇게 경계하고 반목하는 게 강한 사회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출범을 해보는 건 도시 지역은 특히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실제 도시에서 공동체 활동이 어찌 보면 농촌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관계들 그런 부분을 도시에서도 한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 도시와 농촌의 어떤 구별 없이 진행됐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한계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장안남도는 목포를 빼놓고는 다 동농복합 도시거든요. 유일하게 목포만 몇 단위가 없습니다. 네, 21개 시군 중에서 그래서 목포가 사실은 이 공동체 활동 사업이 쉬운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고 마찬가지 이어서 우리 저기 김선홍 이장님 이제 우리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가 우리 그 회계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방금 우리 박진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안 좋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 구성원들이 좀 있긴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공동체 사업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우리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열매단계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은 마을 사업들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장군청에서도 이번에 공모사업 그 교육을 하는데 필히 참석을 해달라고 제가 저희 마을이 올해만 해도 크고 작은 것은 뭐 6천만 원, 1,000만 원, 이제 좀 단위가 올라가면 8천만 원, 이제 15억, 28억, 20억 이렇게 있네요. 근데 올해만 사업이 지금 18개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자금가 300명의 이장이 있는데 이제 마을공동체에서 얘기하시는 김선홍 이장은 뭐 특이한 사람이니까 분들처럼 밀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다른 이장을 얘기를 하면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공모사업이고 뭐예요. 이것은 그 끈질긴 것이 승리합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거든요. 올해 얘를 탈락되면은 내년에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이나 행정의 그 팀장이나 주무관들하고 해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달성을 할 것인가 하고 가면은 그건 분명히 돼요. 근데 우리 부산면만 해도 연세가 많은 이장들은 이걸 형님 좀 도전을 해보시오 하는데도 안 해요. 나는 안 된다 맛이. 주민들이 그렇게 나올 사람이 없어. 이거 뭐 회의를 하고 해도 다뭐 귀농한 사람들이 각각 따로 와버리고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형님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근데 이제 이번에 장산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고 해서 그분들이 도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공모사업 부분도 하여튼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이든 이거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나 무슨 교육 공동체나 이런 부분이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로 아주 무장을 하면 분명히 이건 길이 열리거든요. 도와줘요. 옆에서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저 사람이 열정을 갖고 가는데 누가 안 도와주겠어요. 당연히 도와주려고 하지. 그 조언을 해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 그리고 거기서 좀 부정적인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끌어안고 가는 자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물론 이걸 사업을 하면서 무슨 그런 갈등이나 그게 왜 없겠습니까? 아까 통발 사업만 해도요,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안 하신 분들이 참 딴짓을 걸어요. 우리 좀 신랑은 왜 옆에서 이걸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분들하고 분리를 시킨 거예요. 이제 마을의 전 이장이 마을에 양파장 목반을 한다고 저온 창고를 30평짜리를 하나 받아다 놨어요. 정부 사업을. 근데 1년 하고 딱 문 닫아본 거예요. 1년 하고 다 안 해버린 거예요. 1년 하고요. 그 저온 조장 30평짜리가 8년 동안 문을 닫아놨어요. 비어놓은 거야. 안에 거미줄만 쳐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발 하신 분들, 소득사업 하신 분들을 자,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안 하신 분들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 창고로 내려갑시다. 분리를 해서. 그래서 그 창고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그 창고가 또 이점이 그러대요. 좋은 창고로 지어놓으니까 겨울에는 따뜻해요. 근데 여름에는 또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행정에 얘기를 했죠.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을 넣어달라. 그래, 창고주인이 도와줄 수밖에 없죠. 30명이 소득사업을 한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소득사업을 하면 왜 에어컨을 안 넣어주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물론 자잘한 그런 브레이크가 있고, 갈등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넘어가는 데서도 또
경험치가 쌓이고 내공이 쌓이고 마음의 근육이 쌓이잖아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확신감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냥 밀고 가면 된다니까요. 밀고 가면서 물론 거기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도전해요. 또 그게 거기서 또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이 좀 부족하구나. 그럼 그걸 또 보완해서 또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 근데 이제 대표님 이제 추진력이 강하셔서 이렇게 성공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을 안에서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시잖아요. 이게 그런 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좀 푸셨나요? 그거는 어떻게 푸냐면은요, 마을에가 약 180명의 주민이 있는데 회의를 하면은 약 한 80명에서 90명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꼭 안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칭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 반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회의 때 나오면은 이제 자세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몇 단계 사업을 이러이러한 아이템으로 돌봄 사업을 전국 교체, 수도 교체는 몇몇 세대를 하겠습니다. 반찬 배달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한 달에 한 번만 하니까 우리가 지금 3집밖에 안 하니까 15집 공급 모든 것을 오픈을 하고 발표를 하잖아요. 안 나온 사람이니까 딴짓을 그러거든. 근데 딴짓을 걸어도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직접적인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밀고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또 자연히 다 수그러들더라고요. 왜? 밀고 가는 부분이 어른 단계로 밀고 가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반찬 배달 20개 딱 만들어서 쫙 배달하고 사진 찍어서 공유를 올려드리고 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받는 모습 탁탁탁 찍어가지고 안 그래요? 반찬 장만한 것도 몇 카트 찍고 해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또 수상 후기 좀 드셔보니까 어쩌습니까? 좀 반찬이 미진한 다음에 먹고 싶은 반찬이 뭡니까? 물어보고 안 그래? 다음에 나는 김자반을 먹고 싶냐? 가능한 반응해서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참석 안 한 사람이 뒤에서 꼭 딴짓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옳은 방향으로 그대로 밀고 가면은 걔들도 다 보는 눈이 있고 옆에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일어난 일이 통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부드럽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결국은 나중에 수긍을 해요. 그 부분. 이장님의 마을 운영이나 이 사업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운영위원으로 해가지고 마을의 운영위원이 반장이 7강까지 있습니다. 7개 반장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장. 마을이 크다 보니까 노인회가 2개예요. 남자 노인회, 여자 노인회. 그래서 남자 노인회, 여자 노인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은 반드시 참석,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참석, 분여회장 참석. 그리고 이제 이장.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에는 대동계라는 게 있거든. 옛날부터 내려온 대동계. 대동계장하고 대동계 총무 반드시 참석. 이렇게 해서 그럼 각 사업별 운영 체계는 없나요? 사업별 운영 체계는 없고, 근데 이장이 해가지고 큰 사업들은 설명회로 바로 하고 주민 설명회로, 작은 사업들은 그냥 운영회의. 우리가 운영위원이 17명이거든요. 운영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대경목계 부분에 이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기타는 발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의견들이 강하면은 또 바꿔서 하고. 저 2가지만 한번 더 여쭤보고 예. 마을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마을 법인들은 혹시 설립이 됐나요? 저희도 지금 용감마을 협동조합 법인이 설립이 돼서 제가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통발 그 부분도 마을 기업으로 가자. 지금 협동조합 쪽으로 가자. 지금 그래가지고 작년에 등록을 하려다 못하고 지금 올해 교육이 있고 하면 올해 또 그 부분을 가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 공동체 사업 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수당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조 강사도 1~2명 밖에 못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다른 사업에서 혹시 그 주민들에게 임금 같은 걸 지급하는 그 사업들 있으신가요? 다른 사업에서 임금비 지급하는 것은 그 뭡니까? 저기 사회적 기업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에는 작년에 우리가 예비 단계를 했었거든요. 그 1,000만 원 받아갖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 대표하고 총무는 그 임금비 지급이 되더라고요. 60만 원씩 그 자체적으로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행정회하고 이런 도사업이나 중앙부처 사업 쪽으로는 그건 운동이 그러면 사실 우리 송현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고의 모범적인 마을이었어요. 그 우리 조은육 밝은 동네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우리 마을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드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일 고생을 많이 저희는 이제 마을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좀 빠지고 계속 회계나 이런 대표도 명의만 주시지 같이 활동을 많이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회계명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을의 주민소득 쪽으로 저는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회원마을 지정을 받아서 체험회 이렇게 진행할 때도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이거를 해서 내부 강사나 지원 강사 이렇게 해서 주민들 소득은 정말 이렇게 뭐라 하죠? 너무 계속 하는 일자리는 다들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학교 수업으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공동체에서 주민들한테 좀 호응을 얻으려면 작은 학교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주변에 공동체 하시면은 그러면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는 다행히 교육자님이 순회를 도셨어요. 학교하고. 저는 맨 처음에 마을학교를 저희는 청남 중이라고 해갖고 타지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강진을 3년간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거기하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군동초에서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을 바로 저희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으로 저희는 마을학교를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에 저희 자원이 이게 농촌이잖아요. 농촌의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저희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해왔던 걸로 해서 그렇게 수익이 창출이 되고 저희는 또 빨래방도 지금 센터장님이 지금 마을교 그러실 때 이게 군에 이슈가 돼가지고 같이 했는데 저희는 빨래방은 노인 일자리로 갔으면 했어요. 빨래방은 노인 일자리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은 청년 일자리로 한 사람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좀 월급이 청년들한테는 좀 의외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이렇게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것 같아. 일단은 이렇게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서류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젊은 청년들은 간단하게 신경 안 쓰고 월급 받고 싶어 하지 이거를 그냥 진행하고 뭘 하는 거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을로도 사람을 유입해가지고 해봤는데 이 지역이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저희 마을에 저가 꾸준히 더 갈 수도 있었지만 딱 한 분이 저희 마을을 그냥 휘저어놓은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안 아팠으면 퇴직을 하면서 제가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면 조금 더 이 저희 지역에서 발전 방향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제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노인 일자리들은 충분히 제가 커버를 했었어요. 근데 노인 일자리 갖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회계 쪽이나 이런 서류 작업을 청년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농촌이 좀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실은 저희가 이게 추후 방향이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이 돌봄
저희는 노인 돌봄만 할 게 아니라 아이 돌봄까지 같이 병행하려고 생각했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 요양보호사들이 각각 마을에 많이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마을의 노인 요양보호사들이 같은 마을에 있으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요양보호사들이. 이거를 조금 제가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맡겨요. 마을 요양보호사들한테 안 맡기고 싶어요. 이런 거를 조금 보완해서 정말 주민들이 그냥 여기에서 하게끔 하는 것까지 가고 싶었으나 제가 좀 그래서 아쉽긴 해요. 이게 저희가 사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강진군에. 그렇죠. 인력이 없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도 좀 들으면서 우리 대표님들의 희생이 좀 너무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제도 어떻게 하면 대표님과 실무자 그리고 대표님과 실무자를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활동가들, 이렇게 마을 안의 활동가들 어떻게 좀 양성을 해야 될까, 이게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기 우리 황은희 대표님 네. 지금 공동체 활동도 계속 하시고 현재 지금 열매 활동도 하시고 거기다가 또 우리 지원 활동가로 또 활동까지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그 해남에 현재 지금 열매 단계인데 그 이후의 계획을 또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네, 먼저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센터장님께서 하신 맨 마지막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 해남에서 오늘 간담회가 마을지원 활동가들 간담회가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열배 단계까지 와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항상 고민스럽고 이런 데 와보면 제가 운이 좋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전 아파트 공동체, 생태문화 아파트 공동체에서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읍에 있고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36가구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사실 누구한테도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마을기업이나 이런 곳에 돈을 벌고 그러는 곳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런 장래적 직업이 있고 저희가 활동하는 건 밤에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사람이 없고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기를 돌보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 공간에서 8시 이후가 저희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좀 고민이 좀 달라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 활동을 제가 4년째 하는데 어떻게든지 저희 이제 입주민들, 이제 주민들이 좀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그동안 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여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일터에 지나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이제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저희가 아파트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해남의 얘기를 좀 하면 해남 70%가 공동체에 살아요. 해남 70%가 이렇게 공동주택에 살고 30%가 이렇게 그런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저희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저희가 그 해남의 지자체장의 구속이 연달아 3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됐었는데 지금 갑자기 근데 정보는 많아요. 베이스는 없어요. 저희가 활동하는 건 없는데 사람들이 베이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머리는 큽니다. 머리가 큰데 발이 이렇게 땅에 안 닿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것이 우리 해남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들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4년 동안 마을 공동체를 하고 3년 동안 전남 사회혁신 해남은 노릇물이 달라요. 그래서 전남 사회혁신 공모서 그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7번 했잖아요. 시대에 거쳐서 열정 페이만 강요하는 걸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가는 길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저희가 뭐 20대처럼 확신을 갖고 무조건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뛰는 발걸음이 혹시나 이것이
그 기후위기 말씀하시면서 탄소 부족하면 거의 20년 전에 썼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혹시나 이걸 급하게 가보면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이 되게 두렵더라고요. 저희는 환경활동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 그랬었잖아요. 그 아크릴 수생이 그 친환경적이라고 집집마다 갔었어요. 10년 전.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은 또 안 쓰고 근데 그것도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환경적이라고 막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날마다 근데 날마다 이게 잘하고 있는 일일까? 이게 잘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항상 돌아보게 되고 이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내딛기가 그렇죠. 주저하면서 그게 두렵고 방향을 못 잡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저 열매 단계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도 좀 다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를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얼굴로 좀 확장하고 저희 지속성이라는 것은 저희 다 조금만 36대 120명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를 조금 더 아파트 연합회를 좀 만들어 본다던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는데 사실 그거 하기도 부러워요. 왜냐하면 열정페이를 제가 말했던 7회입니다. 7회. 그리고 우리 이제 어디 가서도 말을 하는데 제가 사무스쿨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전에 한 번도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인드에 돈이 없어요. 이 머릿속에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잘 만나서 학교 다니다가 또 남편 등쳐먹고 제가 농사짓거든요. 남는 이제 농민운동 했고 남편 등쳐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또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어떻게 하는 일을 말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등쳐먹고 산다고 물론 제가 또 뭐 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살면서 제가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사실은 센터장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양순 대표님이 굉장히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셔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들을 잘 쪼개서 활동을 하실까. 사실 우리 지금 그 성한 사람 협동조합도 운영을 하시면서 또 우리 마을 활동가 협회에 또 그 저기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마을기업 우리 전라남도 마을기업 협회에 또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환우님의 그 대표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들의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김양수 대표 긍정의 아이콘. 내가 옛날에 행복 디자이너예요. 모임에 갔는데 그게 한 6, 70년 왔나? 그때 나주 저기서 있죠. 거기 나주 무슨 나주 강변 뭐라고 돼 있는 거기. 저희 영산남. 네, 영산남. 네. 거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저분이요. 저분의 말씀이 가장 그 말을 하는 분이 긍정성이 강하고 모든 것이 항상 녹청 자체가 항상 힘이 있고 어둠이 없어요. 녹청에. 오늘 발표하신 분들 뵈면서 야 진짜 내가 여전히 우물 안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예요. 저는 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고 MBTI를 보니까 ENTJ 그런 기질이에요. 아는 건 없고 전문성은 없지만 뭘 보면 딱 그거를 해보려고 덤벼드는 그런 기질. ENTP. 네. 이제 막 힘들고 뭐 이런 거 저 힘들고 그러잖아요.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못하면 분명히 넌 저럴 줄 알았다 하고 좀 이렇게 할 거야. 나 좀 내가 끝까지 안 넘어진다는 거 내가 보여주고 말겠어 이런 거고요. 재밌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 밤새 2박 3일 밤새가지고 이렇게 그 제안하고 공모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당선되는 아픔 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왜 떨어졌을까 분명히 이거는 정치적인 인맥이 있었을 거야 막 이런 것에 대한 울분 막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쨌든 도전하는 게 즐겁고요. 또
그게 있어요. 즐거우니까 같이 합시다 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 주민들하고는 꽤 이 탄탄하게 조성이 돼 있고, 적어도 오시게 되면 이 오셔서 이렇게 손 넣어서 이렇게 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람을 나눕시다. 이거거든요. 예전에 뭐 울려갈 때나 이렇게 1년에 한 번 김장해가지고 봉사활동하는 단체들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수시로 언제든지 모여서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끝나고 나서 우리 돈으로 밥도 먹지만 적어도 공모사업에서 우리 이렇게 식대가 나오니까 이런 활동 같이 하면서 좋은 일 해봅시다. 이렇게 그런 거에 어쨌든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우리 활동하시면서 정리수납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나중에 최초로 교육을 해가지고 정리수납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을 받게 하고요. 정리수납 자격증을 받게 하니까 전남 인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생활밀착 교육을 하더라고요. 저희 자격증 받은 분들을 강사로 해가지고 일반인 20명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이분들에게 자격증 주는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이제 1급 자격증을 받게 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도서관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또 우리 마을 활동할 때 참여도 하고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에 이분들이 자격증 있고 노하우 있으니까 강사로 참여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하나씩 하는 거, 심지어 저는 이야기 할머니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하기 위해서 뭐 북 큐레이터 교육도 이렇게 일부러 가서 교육청에 이렇게 도서관에서 하는 거 받으라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어쨌든 밤 시간에 시간 되는 대로 만나서 모이면 그것으로 우리가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받고 주민들이 우리 자격증이 있는 활동가야 이런 것들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운이 좋으셨으니까 믿고 이렇게 믿고 가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내가 뭘 자격증을 받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분들한테 다 해가지고요. 연극 지도사도 받고 막 독서 지도사, 뭐 노인분들 이렇게 무슨 힐링 무슨 반려식물 관리사 이런 것까지 해서 어디 가든지 내 역할을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포 조직을 만들어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됐어요. 저기 우리 대표님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혹시 좀 느끼신 거라든가 마을에서 또 하고 싶으신 것 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많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약간 들으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좋다. 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우리 마을에서 가기 좀 힘든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마을마다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향과 가고 싶은데 이제 어려움이 부딪힐만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이렇게 보이지만 또 약간 고민도 얘기하셨지만 나만의 고민은 아니니까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은 뭐 하다 보면 얘기 나오면 들으면 그것도 생길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도 긍정적이신데 저도 그런 마인드를 제대로 그렇게 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원래 아까 복지마을에 대해서 약간 말씀도 하셨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좀 차후에 몇 년 되면 그렇게 가려고 지금 사회복지사도 올해 지금 학사 4년째 올해 졸업이거든요. 요양보다 따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게 만들어 놓은 열매 단계에서 이번에 새로 개선해 놓은 부분이 아마 그 사무실로 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제가 복지 형태로 해서 운영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득 부분에 언제든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목표가 뭐야? 나 소득이야라고 항상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소득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내년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제 소득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끼리만으로 인해서 지금 그게 확산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부분이 내입을 준다고 해서 내가 6년 동안 제시했던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세가 될 것 같긴 한데 또 아까도 통화가 잠깐 길어졌던 게 그 부분을 마을 소득으로 하게끔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생각해보는 부분 얘기했더니 이제 본인이 혼자 결정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수확하는 부분에서 좀 내후년이면 좀 더 되지 않을까, 마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더 이제 소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얼마만큼 규모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0평 정도의 면적을 하면 정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해 놨으니까 그 정도는 아마 우리 마을의 거를 사용하게 될 거니까 그 마을 거는 그만큼에 대한 필요에 5,000원 받더라도 평당 15,000원만 나와도 괜찮은 소득이 나누면 괜찮다는 걸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환경은 아까 코끼리 마을에서 계속 지금 올해 다행히 군수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여기 와서 합산을 좀 하다 보니 5,000평까지 있는 게 있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점을 좀 요기하고 싶은데 행정도 드시고 하시니까 이거 불만은 불만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갖고 싶긴 한데 불만은 불만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정수영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다음에 대한 그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그 활동가로 한다고 6년이 걸렸거든요. 코끼리만을 심으면서 종자를 확보하게 심으면서 시작한 게 활동가로 해서 6년인데 네, 원래 계획은 3년 잡고 했었어요. 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 5,000평은 3년 마을 앞에 입구를 심는데 한 3년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약간의 동참도 해줄 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마을 공동체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진짜 걱정되는 게 열매 단계 끝나고 나서 지금 열매 단계이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 그다음 뭐 해야 되지? 마을교육? 사회교육?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5사람 모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지금 83.5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나이로 떨쳐버려서 그나마 이제 81세로 떨어졌겠지만 이제 그 나이에 어르신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부분 교육받으러 가면 안 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돈 벌러 나가요. 이게 교육받는 시간이 이 사람들 돈 버는 시간이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게 군인도 도고 군주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나는 저런 사업들이 있는 것을 여기 와서 듣거든요. 근데 행정은 몰라요. 이거 제시를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런 것도 있더라. 해봐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주기만 해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여건이 되면 도전도 하고 이게 되거든요. 도전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역량이기 때문에. 역량이 안 돼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키워서 도전을 아까 말씀드린 될 때까지 이거 하시면서 될 때까지 도전하면 돼요. 그건 도전하면 되지만 그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정보를 제시를 못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망을 내년 할 거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활동가들 그럴 거예요. 내년 할 거 뭐 할 건데 지금부터 공연할 거예요. 지금 9월 전에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지 또 사업계획서 구성하고 그러지. 그게 1년 후를 내다보고 2년 후를 내다보고 다 고민들 할 건데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 안 주는 건 역량에 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역량이니까. 근데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더 많은 정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우리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마을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풍요롭고 또 갈등이 좀 이렇게 해소되고 하는 이런 과정은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뭐 끝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씨앗, 새싹, 열매라고 하는 사실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떤 그런 기관일 뿐이지 사실 우리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사업 기관하고는 관계없이 마을은 계속해서 활동이 좀 이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나름대로 좀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이제 걱정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같이 열매 단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같이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하든 아니면 마을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약속했던 지금 5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 활동가 잠깐 한 말씀만 드려볼까요? 팀장님들 팀장에서 오셨는데 이제 지원 활동가가 이제 해남은 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최대 이제 금액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1,445원 그 말씀 이제 안 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전문가들 뽑아다가 11,445원을 준다는 거, 시간당 준다는 거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공유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을지원 활동가로 뽑혔다는 건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건 이제 얘기하지 않고, 그게 그 1년에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500만 원. 500만 원이 그 근거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69만 원씩 해갖고 최대 69만 원을 받는다 쳐도 그러면 매달 만약에 69만 원을 받는데 500만 원이 넘으면 그 사람은 500만 원 넘으면 활동을 안 해야 되잖아요. 지급을 하지 못하죠. 그 사람은 이제 활동이 끝이에요. 마을지원 활동가로서. 그런 것들을 나는 왜 500만 원이라는 그런 것들을 책정을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제가 지금 계산해봤는데 8달만 활동을 한다 해도 552만 원이 나오네요. 69만 원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것들을 마을지원 활동가가 굉장히 필요해요.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작년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을지원 활동가가 마을 공동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희 수시로 전화 받고 이러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거를 지금 책정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500만 원이라는 그 액수를 듣고는 어떤 근거로 500만 원을 책정했을까. 말하자면 만든 사람 사실 말씀을 하는데 아니 행정에서는 활동가 지원 활동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좀 토론을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이 시간 끝나고 별도로 좀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 그 팀장님 그 마무리 이야기 좀 듣고 일단은 오늘은 정리를 좀 하고 추후로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내용 추후로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가 올해 2월에 왔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뭐 5명만 모이면 이런 걸 받을 수 있어?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냥 주민이라면 친구 몇 명, 뭐 옆집, 밑에 집 해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네? 그러면 계획서는 내가 해야 되나?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귀찮겠다 생각이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에 그런 약간 수고스러움이나 그런 걸 본인 좀 겪으면서 그리고 또 뭔가 열정을 갖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약간 주춤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게 행정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같이 좀 해주고 나아갈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함께 얘기 나누시면서 배우신 거, 느끼신 거, 나누신 거 다 이제 만족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멘토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만족하신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오늘 포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